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싱가포르가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디서 먹는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춘천의 명물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에 나왔습니다. 제주도 반 정도의 크기에 인구 약 600만 명이 살며 동시에 연간 해외 관광객이 약 1100만 명이나 찾는 싱가포르의 먹고 사는 문제를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깊이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겉에서 본 모습을 소개하려 합니다. 싱가포르는 인도 차이나 반도 끝이자 세계 물동량의 약 25%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 입구에 자리한 그야말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구는 대략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심지 차이나타운 텔록 에이어에 조각된 19세기 초 이곳에 정착한 인도 상인과 중국 이민자들의 축제 행렬상, 그리고 천복궁 벽화에 그려진 19세기 초의 싱가포르 모습을 보며 당시의 이곳과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어떻게 돈을 벌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싱가포르는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8년 이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무려 약 1800만 명이 넘는 관광대국이 되어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나 수륙양용 관광차 등을 타고 본 마리나 베이 샌스 복합 리조트와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으로 연결된 유니버셜 테마공원이 들어선 2010년 이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관광시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랜드마크가 한나라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함을 보여줍니다. 이외에 1965년 최근에 독립한 짧은 역사이기는 하나 이 지역의 역사와 건국회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박물관, 영국 식민지하의 유적,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식물원,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문화 종교거리, 2차 대전 당시 전사한 연합군이 잠든 국립묘지, 요트 리조트, 그리고 아름다운 비치 등등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연계된 전체 교통망은 어디든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노약자가 지하철 등을 타면 대개 얼른 자리를 양보해주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잘 발달된 도시고속도로망과 우수한 병원시설 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학 병원은 사립에 비해 싸고 시설과 의료진은 세계적입니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 못지않게 주요한 먹거리는 금융산업 분야입니다. 현재 세계 유수한 글로벌 대형 7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 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지의 높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콩 사태로 홍콩의 금융산업 핵심 인력 이탈과 자금의 대량 유출 움직임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드는 첫 번째는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둘째로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 영어가 잘 통하고 의식도 상당히 서구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동남아의 전략적인 지리적 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청정한 도시 환경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싱가포르 하면 제조업은 무척이나 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이나 자동차를 타고 싱가포르 서부 지역의 주롱 혁신산업단지를 달려보니 빼곡히 늘어선 공장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보며 관광과 금융산업으로 거의 먹고 산다는 편견을 바꿨습니다. 역시 제조업이 나라의 근간임을 느꼈습니다. 좁은 국토에 자원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지리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싱가포르 수출의 40% 이상이 재수출하는 등 중개 가공 무역이 발달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생산 및 가공된 제품들은 세계 제1의 무역항인 싱가포르 항구나 150여 개의 도시와 연결된 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됩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를 세계 톱 상위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구비를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난양공대가 공동연구 협약을 맺어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은 좋은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겉에서 보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대략 알아보고 싱가포르 서북부 림추강 지역의 농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로 양쪽에 농장과 양어장 등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잘 소개된 키니안 농장의 밀싹과 버섯 재배 현장 그리고 판매장도 둘러보며 이 나라의 농업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맥스콘팜 물고기 양식장을 보며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이어 찾은 가든아시아 농장에서 진행하는 주말 농산물 마켓에서 농촌 주민과 소비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장날 분위기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멀리 이란에서 이곳까지 와서 새우 양식을 하는 이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원양에서 잡은 수산물을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냉동 창고 단지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수산물을 생각하면 바다의 어족 자원이 고갈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이쯤 해두고 싱가포르에서는 보통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넓은 공동 식사 공간을 두고 한식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들이 빙 둘러져 있는 곳이 여기저기 많아 자주 찾고는 했습니다. 한눈에 여러 나라의 음식을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고 맛도 괜찮고 값도 우리나라보다 저렴하여 일반 대중이 주로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심지의 큰 식당가나 대학 캠퍼스에서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공간이 좁은 작은 식당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문만 하고 나머지는 셀프이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물론 고급 식당이나 개인별 식당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는 우리나라보다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도로를 막고 주말고리 식당을 열어 열심히 조리하며 오가는 길손들의 식용을 돋구는 광경을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만 되면 여기저기 먹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나라의 식량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싱가포르는 고도의 서비스 산업 등이 발달한 반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는 겨우 전국토의 1% 정도의 농업 종사자도 1% 이하로 식량 작업률은 10% 정도로 나머지는 수입해 먹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은 자유로운 물류이동을 막아 식량안보 위기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2019년 현재 10% 식량 작업률을 2030년까지 30%로 올리려는 3030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 6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연간 1,800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는 무너지고 국가도 존망이 걸린 위기적 상황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빵이 없으면 신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식량 자급 10%도 쌀이나 밀 등의 주곡이 아닌 채소, 과일, 원예류나 일부 닭, 돼지고기, 달걀 등으로 채워져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저탄소 수직 농장이나 양어장을 늘리거나 대체 인공 단백질을 공급할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현재 식량 자급률이 30% 내외에서 50% 정도로 올리려는 우리나라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어두워지면 저녁 식사로 인해 도심지는 더욱 흥청됩니다. 한국 식당에 들려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리틀 인디아에 가보니 밤 10시가 넘도록 저녁 식사하는 인도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늦게 저녁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떠날 무렵 오랜만에 만난 싱가포르 국립대학 신 교수님으로부터 미리 주문해야 하는 고급 요리인 오리고기를 같은 고향인이 경영하는 우향에서 후하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제일 값나가는 귀한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난양공대 크리스넌 박사 후보집으로 초청을 받아 전통 인도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역시 인도 요리는 카레가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심을 거니는 동안 많이 보던 빵집을 두어 군데 보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진열된 우리식품들을 보며 평소에 좋아하는 순두부 하나를 사들며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밤거리를 노닐다가 막걸리 한 잔 생각에 슈퍼마켓 주류 판매 코너에 갔더니 아예 진열장을 잠가버렸습니다. 오후 10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며 이 시간대에는 술집 또는 음식점을 제외한 주류 판매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음이 떠올랐습니다. 위반하면 최고 징역형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에 이날의 엄격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싱가포르 하면은 금융상업이나 중개 가공무역이 발달한 나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만 최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10%의 낮은 식량 자급률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는 싱가포르의 농업정책을 보며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